부산 시민들이 다른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네. 실행력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이 열리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본다면 선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민생 경제를 되살려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준비된 후보, 실행력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가 우리 부산에도 꼭 필요한 후보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 국민의힘 너무 많어. 네. 이재명 막아야 되지 않나.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장악한 독재국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현장에서는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부산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산 시민에게 이야기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본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본점은 여의도에 서울에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최전선에서 돕고 있는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저녁 5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호기심과 질문의 순간들, 일상의 뒷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제1회 매거진 B 6.3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모레와 글피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또 실시되죠. 지역에서도 막판 선거전이 한창인데 이 시간에는 부산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계획, 지역 발전을 위한 보관은 뭔지 두루 좀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정동만 총괄선대본부장 차례로 만나보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부터 둘러봅니다. 이재성 총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자,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캠프 차원에선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구석구석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차기 정부에 뭘 바라는지, 또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부산 분위기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난 대선을 한번 짚어보면요. 부산 지역 득표율이 38.2%, 윤석열 전 대통령의 58.2%랑 비교해서 좀 열세였는데 이번에도 PK 지역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의 마의 40% 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40%를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지금은 오차범위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이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의 제1 독과점 형태를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역대 최고 득표율, 부산에서도 민주당의 제1당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의 4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결과를 지켜볼 만 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발전을 위한 보관을 들어봐야 될 텐데 지역 공약과 함께 좀 살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늘 해오던 이야기가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3초 안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후보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드디어 저희도 이제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할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HMM 등 물류 대기업들을 또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에서도 이제 100대 기업의 본점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 10억 명의 팬들이 있는 e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부산을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서 e스포츠 진흥재단, 복합 박물관들도 만드는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해양수산부거든요.
이 네. 해수부 이전이 늘 말만 무성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능할지, 또 이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네. 해수부를 부활해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부활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전에는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이 사실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들어가서 해수부는 부산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죠. 네. 법을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럼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 어떤 게 부산에 좋냐 하면 그렇죠. 그것도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 부산을 늘 따라다니는 슬로건 중에 하나 잊혀진 게 해양 수도 부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해양 수도 부산 그리고 북거 강로를 개척해가는 부산. 예. 이러면 해수부가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해양 수도의 기반이 닦인다 그러면 당연히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들은 부산으로 오게 되는 것이 시너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시너지까지. 그렇죠. 자, 해양 수도 부산 기대해 보고요. 또 예. 해사 전문법원 공약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부산에선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하고 인천에서는 국제 사건을 전담하는 아닌데 이게 알짜는 인천으로 다 가고 부산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건 약간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제4법원의 본원은 부산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원이 주 기능은 판사가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몇 명 근무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인천보다 명확하게 많은 판사 수가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융복합 시대에 해외권, 국내권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비논리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판사의 수가 부산에 더 많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짚어보죠. 네. 부산에선 오랜 수건 사업인데 안 하는 네. 쪽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후보가 부산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는 많은 이제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우리 산업은행 노조하고 간담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세훈 시장도 명확하게 오세훈 시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관을 부산으로 옮길 때는 지금 해수부하고 산업은행은 명확하게 다른 거죠. 하지만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금융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부산에 있어서. 근데 그게 과연 산업은행을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냐? 저는 이거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답만은 아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네네. 예. 지금 부산에 필요로 한 거는 이제 금융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제 해양 수소로 발전해 나가려면 금융 부분들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선 그 해양진흥공사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울경 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좀 특화된 좀 강력한 금융기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 부산을 두고 다 떠나고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는 자조적 농담이 유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부산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산과 수도권의 이견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북거 강로 개척의 중심지 부산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북거 강로 개척이 되면 부산도 발전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도 발전하지 않겠냐 하는 신뢰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북거 강로, 해양수도 이런 부분들은 부산과 전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죠. 왜 이재명인가? 부산 시민들이 다른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일은 잘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네. 실행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이 열리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본다면 선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민생 경제를 되살려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준비된 후보, 실행력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가 우리 부산에도 꼭 필요한 후보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네. 일을 잘한다. 또 실행력이 예.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의 부산 방문 또 유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있군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 PK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 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또 부산에 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전이 치열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끝까지 선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정동만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전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산 캠프에서는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이고 부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기장부터 부산 전역에서 골목 구석구석 뛰고 있습니다. 네. 초반엔 선거 분위기가 다소 좀 조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 시민들 국민의힘 너무 많어. 네. 이재명 막아야 하지 않나.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장악한 독재국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현장에서는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유권자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 김문수 후보의 진짜 진가를 알고 보수 대결집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부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부산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예,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경쟁이 아니고 네.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는 독재 세력에 맞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여기 부산입니다. 6.25 당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것처럼 부산이 또 한 번 자유민주주의를 부산에서부터 지킬 겁니다. 네. 위대한 부산 시민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 사법 리스크 면제부와 상권 분립이 아닌 삼권 장악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민주당에서 그 대법관마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임명해도 된다는 법안을 얘기해서 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또 그 법안을 다시 아니다라고 하던데 네. 완전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자기들 정권 잡으면 다수 원석 가지고 그 법안 통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빅텐트는 똘똘 뭉쳐서 이제 반 이재명을 넘어서 지금 헌정질서 수호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 네. 그 이전에 결국 반 이재명 빅텐트가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본부장님, 대통령이 이제 파면 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지난 대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초반에는 정권 심판 그 분위기에서 출발했던 선거인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계속하면서 네. 민심이 분명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국가 경영 능력과
풍부한 또 정치 행정 경험이 있는 최고의 후보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정제된 논리와 진정성 가지고 국민께 다가섰다고 자평을 합니다. 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고 이는 유권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욕설 하고 총각 행세하고 커피 가격이 120원, 최근 뭐 시흥에 거북섬. 거북선이죠. 네. 예예 웨이브 파크. 그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은 말 바꾸기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 부족을 자신이 증명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제 막판 흐름이 확 바뀔 것으로 봅니다. 자, 본부장님,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부산이 어떻게 바뀔지 지역 공약부터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김문수 후보는 부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나요? 예, 오. 그 부산 시민이 원하는 사업, 네. 부산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들 부산에 와서 쪽집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까지 또 일성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 부산시장한테 이양하겠다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부울경 GTX 하나하나가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공약들입니다. 이걸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이건 김문수 후보만이 책임감 갖고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동부와 글로벌 금융 물류 관광 중심지 예. 부산이 우뚝 사는 겁니다. 당선된다면 국정 과제를 반영해서 네.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부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해서 설득하고 압박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꼭 약속을 지킬 겁니다.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산업은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좀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의 동의, 금융생태계, 산업정책 등이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뭐가 그리 어렵나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야 하는 이유, 당선되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법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 그 부산 발전을 위한 법안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네. 역시나 민주당은 부산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 봅니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입니다. 또 2023년에는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및 부산시당 일동해서 전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작년 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부산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산 시민에게 이야기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 산업은행 본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본점은 여의도에 서울에 있습니다. 있죠. 네. 이재명 후보를 최전선에서 돕고 있는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중앙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김민석 지키기 위한 시각이 다수입니다. 이 법 개정해서 산업은행법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소재지를 부산으로, 소재지 본사를 부산에 둔다 라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도 빨리 법 개정에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꽤 논쟁적인데 부산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다. 당선 후 한 달 이내에 다 풀겠다. 이렇게 공언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린벨트를 풀 건지 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의 3분의 1 그린벨트입니다. 그 부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자마자 김문수 후보는 부산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율적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무조건 해제해서 난개발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부산시의 상황을 생각해서 부산시가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체 활용한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아시다시피 기장군도 그린벨트 면적이 상당해서 이런 규제나 재산권 침해 또 그 개발하는데 힘든 부분을 지자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정책 방향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와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방 특성에 맞게 지방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명 사업 시행하게 네. 지방에 권한 이양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기본적인 지방 분권 방향입니다. 부산에 와서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부울경 GTX 등을 공약한 것도 부울경이 새로운 발전 축이 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GTX 도입, 신도시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했던 국지간 사업들 해서 경기도의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낸 저희 김문수 후보는 뚝심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이뤄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또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 부산 시민들이 다른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아이고 정치권 전체가 네.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저희 국민의힘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렴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GTX 구상과 추진 신도시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까지 해냈던 성과가 증명을 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후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범죄 피고인이고 많은 허위 발언들로 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정직하고 유능한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방문 계획 또 유세 계획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문수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 확정된 일정은 내일 네. 오후 7시였는데 지금 급하게 12시 한 40분쯤 부산에 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전에 6월 2일 정도 한 번 더 부산 방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 예. 오시는 거네요. 그만큼 부산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부산을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60% 이상의 득표율 목표로 해서 죽을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예. 네. 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불씨가 전국으로 퍼져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선이 되도록 김문수 후보에게 꼭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선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정동만 총괄선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대선까지 이제 일주일.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역대 대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6월 3일 투표일이고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시간 유의하시고요. 신분증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일을 결정짓는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흐르는 곡 벤 렉터의 브랜드 뉴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매거진 D 국제일이었습니다. 내일도 5시에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